하겠습니다. 1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위를 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이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단위가 아닙니다. 뭐 미터,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단위고요. 절대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고 다 기기 용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만 선로 임피던스에도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도 사용할 수 있고 선로 임피던스도 사용할 수 있다. 2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수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보다 작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동기기 부분에 나오는데요. 수차와 터빈의 단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락비가 수차가 더 커요. 수차가 터빈보다 더 큰데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터빈이 더 크게 된다. 네. 전기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차단 용량이 작아진다. 맞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차단 용량 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 공식이 있죠.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은 이 차단 용량이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보다 작다. 우리가 리액턴스와 저항을 합해서 임피던스가 되죠. 따라서 임피던스가 리액턴스보다 더 크게 됩니다. 직렬 리액터 퍼센트 임피던스 작게 하는 작용이 있다. 리액턴스가 뭐다? 리액턴스가 합쳐서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요. 리액터가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는 거죠. 답은 나번이고요. 3번 고장점에서 구한 전체 임피던스를 Z고 고장점의 상전합이 2라고 하면은 삼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삼상 단락 전류는 Z분의 2가 된다. 삼상 단락 전류는 Z분의 2가 된다. 4번 삼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본 공식입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 10V 자승분의 ZP.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얘도 킬로와트고 얘도 킬로볼트라는 거. 두 개의 단위가 모두 킬로입니다. 모두 킬로예요. 5번 봐요. 예. 이거 4번이었고요. 이거 4번이었고, 예. 5번 봅니다. 5번. 154kV에 22.9kV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154에 22.9kV입니다. 얘가 1차를 얘기하죠. 1차가 154kV고 2차가 22.9kV인 일반 변전소의 변압기입니다. 이때 용량이 40MV예요. P가 40MVA 할 때 퍼센트 리액턴스가 14%라면 1차적으로 환산한 리액턴스는 얼마냐라고 합니다. 얘 뭐요?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인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환산한 리액턴스 물었죠. 리액턴스 X. X는 얼마 된다? P분의 10V 자승의 퍼센트 X가 됩니다. X가 돼요. 따라서 P는 지금 40메가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자리에 오는 P나 이 자리에 오는 V는 단위가 킬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P를 40메가를 킬로로 바꾸면 4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곱하기 10 곱하기 보세요. 1차 측으로 환산한 리액턴스라 그랬죠.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1차 전압인 154를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차 측으로 환산했다 그러면 22.9를 대입하는데 1차 측 환산이니까 얼마? 154의 제곱이 됩니다. 154의 제곱.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 14%라고 하죠. 퍼센트 리액턴스 14%. 계산하면은 답이 약 83%가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퍼센트 리액턴스 83%가 돼요. 6번 갑니다. 6번.
전격 전압이 154kV고요. 한선은 유도 리액턴스가 10이고 삼성이 송전선에서 154kV 100메가 기준으로 한 선로의 리액턴스는 약 몇 프로인가? 지금 리액턴스라고 물었지만은 단위가 몇 프로인가라고 물었죠. 그래서 몇 프로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했죠.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가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전압이 154의 제곱이고요. 리액턴스가 10이고요. 10 용량이 지금 100메가니까 100 곱하기 킬로로 바꾸면 10의 3승이 되죠. 10의 3승 하니까 약 답이 4.22%가 된다. 4.22%가 된다. 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7번 봐요. 뭐 새로운 공식 같은데 전압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요. 보세요.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 V2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2입니다. V2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2예요. 2 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V1에 대해 XP1이고 V2에 대해 XP2인데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지금 얘가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죠. 따라서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라고 했죠. 따라서 퍼센트 리액턴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죠. 퍼센트 리액턴스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XP2분의 XP1은 보세요. 제곱에 비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한다고 하면은 XP1일 때 V1이고 XP2일 때 V2니까 비례한다고 하면 V1 제곱분의 V2의 제곱이 되겠죠. 비례한다면 1일 때 1, 지금 보세요. 비례한다면 2일 때 2, 1일 때 1 이렇게 될 겁니다. 비례하면요. 근데 반비례하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2일 때 2, 1에서 반비례하면은 뭐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반비례, 비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 V1분의 V2 전체의 제곱이 되죠. 이놈의 제곱이니까 묶어서 제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P1은 V1분의 V2 전체의 제곱 곱하기 XP2가 된다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답번입니다. 답번. 7번에는 답이 답번이고요. 8번 하겠습니다. 66kV.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은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66kV가 됩니다. 이때 이래서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X가 22옴. 이게 리액턴스인지 퍼센트 리액턴스인지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요. 전류가 300입니다. I가 300일 때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는 이라고 합니다. 퍼센트 리액턴스는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얼마? 10V 자승분의 XP라고 했는데 이 공식이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 우리가 2분의 IX 곱하기 100% 해서 유도를 하니까 이 공식이 나왔었죠. 맞죠? 지금 여기에서는 용량 등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식이 아니고 이 공식으로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꼭 퍼센트 임피던스 이 공식을 많이 적용하는 건 맞지만은 주어진 조건이 이것을 적용해라고 나왔습니다. 단 이때 전압 예를 들면 뭐라고 했다? 우리가 대지전압 혹은 뭐 상전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봅니다. E가 얼마다? 선간전압 66kV니까 대지전압 루트 3분의 66kV는 66,000V가 됩니다. 66,000V. 그러면 I 곱하기 300 곱하기 얼마? 22. 퍼센트 리액턴스니까 곱하기 100%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약분되고 6,600에 66,010이니까 요 10이니까 얼마? 위로 올라가죠? 10루트 3
3%가 되네. 10루트 3%. 예. 계산해 보시면 8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 네. 이렇게요. 9번 봅니다. 9번. 용량이 25,000kVA. 이렇게 말 없는 것은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 용량입니다. 기준 용량. 그래서 PN이 25,000kVA. 만약에 단락 용량이다, 차단 용량이다 하면 이런 것은 명시를 해줄 겁니다. 예. 25,000kVA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입니다. 임피던스가 10%란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죠. 이때 3장 단락되었을 때 단락 용량 PS는 얼마다?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얼마? 10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 25,000 하니까 얼마요? 25만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메가볼트 암페어 물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3개를 쳐내면은 250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답이 나번 250이요. 250. 10번. 자, 이렇게 지금 풀어오면서 계산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 기본 공식을 숙지하고 계시면 이것이 꼬아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기본 공식에 한해서 이렇게 쭉쭉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하면 10번에 전원으로부터 합성 임피던스가 0.5고요. 15,000kV 기준일 때 차단기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합니다. 차단기 용량 물었지만 기본적으로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 단락 용량은 똑같이 퍼센트 임피던스면 100 곱하기 기준 용량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0.5요. 0.5분의 100 곱하기 15,000이에요. 15,000. 하니까 0.5분의 100 하니까 그러면 200이죠. 200. 15,000 곱하기 200 하니까 얼마? 3에게 2 하니까 땡.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얼마? 동그라미 3개를 쳐내게 되면은 얼마? 3,00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 3,000 메가볼트 암페어. 답은 다번이 됩니다. 다번. 11번 계속합니다. 66km 송전소로에서 3장 단력 고장 발생했을 경우 고장점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가 정상 임피던스가 자기 용량 40메가 기준으로 20%일 때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지금 고장 전류인데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죠.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단락 고장 전류니까 따라서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평상시 전격 전류 지금 20%죠. 퍼센트 임피던스 20%니까 20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하면 얼마? 5배 IN입니다. 5배. 지금 11번 문제에서 66km, 40메가 이런 것도 다 함정으로서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이 공식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은 5배가 됩니다. 5배. 12번 다음 중 삼상용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어렵지 않죠? 차단 용량으로는 공칭전압이 아니고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요. 단락 전류 혹은 전격 차단 전류 똑같아요. 루트 3배입니다. 삼상에서는 루트 3배. 답은 나번이고요. 13번 볼게요. 13번. 전격 전압이 7.2kV의 삼상용 차단기 차단 용량이 100MVA라면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삼상이니까요. P 차단 용량이에요. 차단 용량은 얼마?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하고 똑같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 이거 차단 전류고요. 차단 전류가 우리가 단락 전류입니다. 단락 전류.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단락 전류는 얼마? 루트 3 곱하기 Vn분의 전격전압분의 P의 차단 용량이 돼요. 차단 용량이 100메가입니다. 100메가 보세요.
100메가면 메가는 10의 6승이죠. 맞죠? 6승. 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7.2kg. 우리가 공칭 전압 6.6kg 있죠. 공칭 전압 6.6kg에 대한 차단기 전격 전압이 7.2kg입니다. 네. 루트 3 곱하기 얼마? 7.2kg는 7,200이죠. 7,200. 네, 200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은 약 8,000 암페어. 약 8,000 암페어니까 8kA가 됩니다. 8kA. 그래서 답은이에요. 답은. 네. 14번 가볼게요. 14번. 단락점과 전선 한 가닥 임피던스가,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6번 J8인데, 단락점 전압이 22.9kV입니다. 이 단상 이선식에서 전선로의 단락 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단락 용량은 몇 kVA인가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일단 단락 용량 PS는 공칭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죠. 맞죠? 지금 3상에서는 여기 루트 3 붙지만은 단상이기 때문에 루트 3 안 붙습니다. 안 붙고요. 그 다음 단락 전류는 얼마가 돼요? 단락 전류는 얼마?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맞죠? 전압인데 여기에서 지금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뭐 대지전압, 상전압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여기 2의 전압은 그냥 전압 대입하시면 돼요. 3상일 때나 대지전압 대입하지 단상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럼 보세요.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에요. 6 플러스 J, 6, 8이면 얼마예요? 잘 아시죠? 6, 8이면 10인데 단상 이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상 이선식 한 가닥이면 오는 선이 있죠. 따라서 두 가닥이면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고요. 1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압이 22.9kg입니다. 22.9kg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하니까 그 전류가, 단락 전류가 1145A래요. 1145A.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다? 전압 대입해요. E는 22,900. 곱하기 전류는 1145 대입하니까 여기 킬로로 물었죠. 킬로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대입하면은 26,22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단상이기 때문에 루트 3 빼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닥이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 보세요. 네. 15번 문제는 제가 이론을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림과 같은 선로에서 A점의 차단기 용량은 몇 볼트 암페어가 적당한가라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발전기 이렇게 있어요. 네. 발전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부분 A 부분의 차단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A 부분의 차단기 용량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적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의 차단기 용량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 전원 이렇게 공급하죠. 전원 공급하면 여기에 의한 이 리액턴스가 있을 겁니다. 리액턴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 여기에서 단락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단락식 흐르는 전류는 보세요. 여기 전원을 가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전원을 가해서 여기에서 만약 단락 고장이 발생했으면 이 차단기 용량은 뭐다? 이런 단락 고장이 발생 이만큼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요 그 차단기 용량은 이것 앞부분만 고려를 하면 돼요. 즉 여기에 임피던스에 의해서 여기에 단락사고가 발생하기 단락 전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15번 문제에서도 여기에도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이 뒷부분은 있죠.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봅니다. 만 기준으로 10%예요. 만 기준으로 10%입니다. 그 다음에 2만 기준으로 20%입니다. 2만 기준 20%. 그랬을 때 A점의 차단 용량은 얼마가 적당한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변압기가 2만 기준 10% 있죠. 예, 10%. 얘는 의미 없어요.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뭘 한다고 했냐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기준을. 지금 만이 나와 있고 2만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을 기준을 잡느냐? 기준은 어떤 것으로 잡더라도 계산만 똑바로 하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교재 해설에서는 2만 기준으로 했죠. 2만 기준 했는데 그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는 만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 기준으로. 지금 얘는 만 기준으로 10%입니다. 만 기준으로 10%. 그럼 얘는 얼마? 만 기준으로 하면 얼마요? 얘도 만 기준으로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용량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10%가 됩니다. 10%. 즉 기준은 만으로 잡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나? 여기 10%, 여기 10%다. 지금 얘 두 개가 병렬이죠. 맞죠? 병렬. 병렬이니까 10% 하면 얼마요? 5%가 됩니다. 합성 임피던스는 5%. 예. 따라서 우리가 차단 용량 지금 차단기 용량을 기본적으로 단량 용량으로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단량 용량을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입니다. 그럼 얼마요? 퍼센트 임피던스 5%고 100 곱하기 기준을 여기서 제가 만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만을 대입합니다. 만 대입하면 얼마? 20이니까요. 여기는 20만 킬로볼트 암페어. 따라서 3개 떼내면 20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기준은 마음대로 선정하셔도 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16번 문제로 가봅니다. 16번 문제. 예,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G1이요. G1. 그 다음에 G2인데, G1과 G2는, 모두 있죠.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5%입니다. G1과 G2는요.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TR이, 이거죠. 트랜스 변압기입니다. 얘가 YY 1차 축도 Y, 2차 축도 Y 결선되었다는 얘기고 지금 2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8%라는 얘기입니다. 8%. 그 다음 송전선이 있는데 송전선이 뭐 10메가 기준으로 얼마다? 22% 이렇게 됩니다. 11%. 10메가 기준으로 11%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정수는 무시하고요. 지금 A점인데, 차단기가 여기 있습니다. 차단기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된 차단기의 단량 용량이라고 합니다. 단량 용량을 얼마냐라고 해요. 그럼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이 보는데,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보세요. 얘는 15메가고요. 얘는 20메가고 얘는 10메가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편하냐? 20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20메가 보세요. 얘가 보세요. 비례하는 15메가 할 때 15%니까 20메가 뭐 얼마가 된다? 20메가 기준하면 20%가 되겠죠. 15메가에 15%, 20메가 2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20메가에 8%? 얘는 이거 20메가라면 얼마요? 2배가 되니까 얘는 22%가 되겠죠. 22%. 맞죠? 그러면 지금 얘도 20메가 기준으로 20%, 얘도 20메가 기준으로 20%인데 병렬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 병렬이면 20% 병렬이면 20 더하기 20보다 20 곱하기 20 하니까 이 부분 합해서 얼마? 10%. 그 다음 변압기는 그냥 변함없이 8%, 선로는 얼마다? 22%.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얘하고 얘는 직렬이죠. 맞죠? 요거 병렬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요것과 요것은 직렬입니다. 따라서 더하기 하면은 40%가 됩니다. 40%. 그럼
우리가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40%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로 잡았어요? 제가 20메가볼트암페어로 잡았죠. 따라서 얼마? 2.5배를 하니까 얼마다? 50메가볼트암페어가 된다. 이 차단기 용량은 50메가볼트암페어로 선정하면 된다. 단량 용량은 50메가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17번 가볼게요. 17번. 보세요. 수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하는가라고 합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수전 설비에서 수변전 설비에서 1차 측이란 말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가. 수변전 설비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에 얘가 1차고 얘가 2차입니다. 1차고 2차요. 그래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이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결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했지만 여기에 차단기가 뒷단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앞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차단기 앞부분요. 전단. 그래서 공급 측의 단량 용량. 이게 이 앞부분 공급 측의 단량 용량에 의해서 이 차단기 용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단 용량은 단량 용량보다 더 크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18번 바꿔요. 18번. 송전 계통에서, 송전 계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 상태라고 보시고요. 한 부분이 그림과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 측 델타, 2차 측 Y로 중성점 접지되어 있을 경우에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는 뭐다? 우리가 1차 측에는 델타로 되어 있죠. 델타는 비접지기 때문에 영상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영상 전류가 3고조파 성분이 델타계는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선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측은 접지가 없기 때문에 영상전류가 없다. 답은 라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송전선의 일선 지락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일선 지락시는 뭐든 다 흐릅니다. 맞죠? 정상, 영상, 역상 다 흐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라번, 영상전류, 정상전류 및 역상전류가 흐른다. 답은 라번이고요. 20번 삼상 동기 발전기 단자에서의 고장전류 계산할 때 영상전류 I0, 정상전류 I1과 역상전류 I2가 같은 경우는입니다.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일 때 I0는 I1은 I2라고 했죠. 일선 지락사고일 때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이고 일선 지락사고 때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로 이런 거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영상 전류 말고 영상 전압이요. 영상 전압. 즉 V0, V1, V2요. 얘들이 똑같이 되는 거, 여기 안에 똑같이 되는 거, 이선 지락 있죠. 이선 지락 시에는 영상 전류 말고 영상 전압이 같다는 겁니다. 영상 전압, 정상 전압, 역상 전압이 같은 거. 그것은 이선 지락이에요. 이건 회로 이론에서 문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20번은 답이 가번이고요.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21번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일선 지락 시에 영상 전류 I0로 할 때 저항을 통하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21번에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성점이 이렇게 땅으로 접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성 접지에는 작지만은 저항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항성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얘가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대요. 지락사고가 발생했으면은 땅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땅을 통해서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항을 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락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락전류가요. 이렇게 했을 때 I0라고 할 때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저항을 통해 흐른다. 접지선을 통해 흐른다. 뭐다? 요거 IA라고 했을 때 얼마? IG는
3i 제로라고 했죠. IA는 IG는 3i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항을 통해서 흐른다는 말은 이런 말이고요. 즉 묻고 있는 것은 지락 전류가 얼마냐는 것을 묻습니다. 지락 전류 혹은 지락된 상의 전류가 얼마냐? 3i 제로 이것을 얘기하고. 2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3상 발전기가 있는데 A상이 지락된 경우 지락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합니다. 지락전류 다시 정리를 할게요. 네. 지락전류 22번 보세요. I0는 얼마?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2A가 됩니다. 2A가 되고 IG는 3i 제로이기 때문에 Z2 플러스 Z3분의 3배 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상 지락했을 경우 이렇게 된다.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23번. 얘랑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송전솔로의 보호 방식으로 지락에 대한 보호는 영상전류 보세요. 우리가 영상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접지선을 통해서 흐른다라고 했죠. 접지선을 통해서 흐르니까 우리가 접시 계전기를 동작시킨다 혹은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킨다는 겁니다. 영상전류가 접지선을 흐른다고 알고 있으면 접지 계전기, 지락 계전기 얘를 우리가 GR이라고 그래요. GR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릴레이. 답은 라번이에요. 24번입니다. 24번. 송전솔로의 고정전류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영상 임피던스는 뭐다? 우리가 다른 단락사고든 영상 임피던스 없었죠. 지락사고, 일선 지락사고일 때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뭐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제가 잘못했죠. 제로, 원투죠, 원투. 제로, 원, 투.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죄송한데, 영상, 정상, 역상이고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영상입니다, 영상.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것은 일선 지락입니다. 그 다음 25번. 3상 송전솔로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는 뭐다? 선간 단락, 2선 단락이죠? 2선 단락은 영상분 빼고 정상분과 역상분입니다. 답은 가번. 26번 선간 단락 고장은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 필요한 것은 선간 단락, 2선 단락은 뭐다? 영상분 없고요. 정상분과 역상분. 답은 가번입니다. 27번 볼게요. 여기는 Y결선의 발전기에서 3상 단락 사고예요. 3상 단락이니까 뭐다? I0, I2가 없고요.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Z0, Z2도 없고 Z2도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상 단락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로나 2 들어간 거 다 빼시면 돼요. 제로나 2 빼고 다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번 제로 들어갔죠. 빼시고요. 나번 제로 들어가는 거 빼시고 라번 2 들어가는 거 빼고요. 빼고 뭐라고 했다? 우리가 IA는 Z1분의 2A, IB는 Z1분의 2A의 A제곱, IC는 Z1분의 2A의 A가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IB는 A제곱의 Z1분의 2A가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7번에 3단 단락 시에 영상분과 역상분이 없다는 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번이요. 28번. 3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3상 단락고장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3상 단락고장 아시죠? 정상분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상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맞죠? 나 역상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더 맞습니다. 다 3상 단락 전류 정상분 전류의 3배가 흐른다. 아니죠. 우리 요겁니다. 요거 3배. 혹시 일선 지락 사고 시 3i 제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28번의 답은 다번이고요. 다번이고
정상분 전류는 영상분이 역상분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라번 또 맞고요. 28번에는 답이 다번입니다. 다번. 29번 그림 같은 회로에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 Z0, Z1, Z2는 지금 선로에 정전 용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임피던스는 Z 플러스 3Z인 되고 정상분과 역상분은 Z가 된다는 거. 예고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부분은 자주 나오고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30번입니다.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원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런 걸 했었죠. 이런 겁니다. P1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전체 비상전력은 어떻게 된다? 전체 비상전력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역률이라 하면 요것분의 요거였어요.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요것들의 만약에 역률 같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벡터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즉 벡터적으로 더해서 그것을 유효전력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불평형 부하 요것도 역률이 다르다 보시고요. 역률은 각 쌍의 피상전력의 벡터 합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네. 4장 고장 예산 문제에 비해서 시간 얼마 안 걸렸죠. 그만큼 정리만 잘 해주시면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5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